대형 산불이 후 침체된 강원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낙산사와 백담사 템플스테이에 기차 여행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른바 합장 거부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울시가 불교 의복과 다양한 자수가 결합된 자수가사의 원형 보관에 나섰습니다. 다음 달 서예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아온 스님들의 서예가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때이른 여름 뮤지컬과 연극 등 불교계의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전국 곳곳에서 예정되면서 불자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 신촌 지역의 대학들이 매달 연합어패를 봉행하면서 대학생 불교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대형 산불이 후 침체된 강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낙산사, 백담사 템플스테이에 기차 여행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강원 지역 경제 회복과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재기를 돕는데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첫 소식,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악의 산불이 강원도 일대를 휩쓸고 지나간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상처가 꽤나 깊지만 온정의 손길이 전국에서 답지하면서 복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움이 더 필요하단 얘기입니다. 불교회가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불교문화사업단의 템플스테이 기차여행 상품입니다. 산불 피해로 인한 관광객 감소로 지독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강원 지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지역의 관광과 경제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강원도로 떠나는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을 기획했습니다. 향후에는 전국의 템플스테이 사찰이 지역과 함께 호흡하면서 성장하고 수요자에는 다양한 테마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템플스테이 기차여행은 양양 낙산사와 인제 백담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인근 명소 관광을 결합한 프로그램입니다. 1박 2일 주말 힐링 코스로 운영됩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출발하는 낙산사 템플스테이는 다음 달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열리며 동해 일출 감상과 참선, 그리고 스님과의 차담 등으로 진행됩니다. 템플스테이와 함께 낙산사 인근 관광지 대관령 치유의 숲과 대관령 양떼목장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백담사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 22일부터 23일 운영되며 요가형 108배, 숲명상, 연꽃 등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를 마친 뒤 백담사 인근 명소인 원대리 자작나무숲과 춘천 육림고개시장 등을 둘러볼 계획입니다. 낙산사, 백담사 템플스테이 그리고 지역의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는 코스인데 템플스테이 참가비 할인과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그리고 기념품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강원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용인 법륜사가 강원 산불 피해 지원금으로 1,000만 원을 기탁해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평소에도 절대로 사찰이 불에 타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이 계셨어요. 이번에 5월 8일 날 텔레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해서 이번 산불에 가서 이제 뵙고 왔는데 또 이제 가전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원해서 이번에 TV를 또 집집마다 한 대씩. 불교계가 전하는 자비의 온정이 강원도 피해 주민들의 재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의 관광업계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금융지원에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강원 지역 산불로 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와 속초시, 동해시와 고성군, 인제군 등 특별 재난 지역의 관광업계에 대해 시설 복구와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 융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규모는 100억 원가량의 특별 융자와 기존 융자업체 가운데 신청자에 한해 원금 상환기간 1년 유예와 만기 연장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6월 12일까지 1차, 6월 13일부터 28일까지 2차로 각각 나누어 진행됩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른바 합장 거부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모두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부처님 오신 날에 합장과 관불의식을 거부한 일이 일어나 깊은 우려와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종평위는 특히 봉축 법요식에서의 황 대표의 태도는 단순히 종교적 문제를 넘어 상식과 합리성, 존중과 이해를 갖추지 못한 모습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황교안 대표는 지난 12일 경북 영천 은혜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지만 합장 반배는 물론 관불의식까지 거부해 불교계의 공분을 샀습니다. 스님들의 의복인 가사와 다양한 문양의 자수가 결합된 자수가사는 보물로 지정된 소중한 불교 문화재지만 그동안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서울시가 한국불교 의복과 자수문화의 맥을 이어온 자수가사의 원형 복원 작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전경윤 기자입니다. 스님들이 불교 의식이나 법회 때 장삼 위에 걸쳐 입는 가사는 단순한 의복을 넘어 성스러운 예경의 대상이자 불법의 상징물로 여겨져 왔습니다. 불자들이 정성껏 만든 가사를 스님들에게 공양하는 가사 공양 불사는 한국 불교의 청정 승가 문화를 이끌어온 소중한 전통으로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님의 가사에 다양한 문의를 수놓은 자수가 결합된 자수가사는 오랜 전통을 이어온 불교 유물이자 수준 높은 예술작품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에 제작된 자수가사는 현재 전해지는 옛 가사 가운데 의복 전체를 수놓은 유일한 것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1979년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자수가사는 불교의 의복과 자수문화가 어우러진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꼽히지만 보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일부 원형이 훼손돼 현재 액자 형태로 보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국불교 의복의 자수문화를 엿볼 수 있는 보물 제654호 자수가사의 원형 복원 작업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30년 가까이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 자수가사를 지난해 서울공예박물관을 통해 수집해 공공유물로 전환했습니다. 자수가사를 본래 형태로 복원하기 위한 보존 처리와 수리 작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2년에는 원형 그대로의 자수가사가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30여 년간 개인에 의해서 소장되면서 보존 환경도 좋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액자 형태로 이미 이제 훼손이 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가사로서의 그런 모습을 잃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문화재의 원형을 회복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 원형 복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자수가사의 원형 복원 사업을 계기로 직물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공예박물관은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와 함께 직물문화재 보존 처리와 전시 홍보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문화재의 가치와 원형을 보존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희 공예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직물문화재 전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그리고 유물들이 원형의 상태를 훼손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이 국민들한테 어떠한 가치를 가지는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연구와 그리고 또 전시, 교육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자수가사 원형 복원 사업이 불화와 단청 등 다른 불교 문화재에 비해 그동안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불교 자수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서예진흥법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오면서 전통문화유산으로서 서예가 갖는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습니다. 서예는 사경 등의 불교 문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역사 속 수많은 스님들은 서예를 수행의 방편으로 삼아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예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서예 교육을 위한 연구와 시설, 단체 등을 지원하고 교육 전문 인력을 발굴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서예인들은 지난 2월 기해년 단배식을 통해 한국 서예의 새 장을 열자고 다짐했습니다. 서예진흥법이 통과되면서 우리나라 서예도 아마 지금보다는 훨씬 더 빠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저는 봅니다. 민족과 함께온 한국 불교에서 서예는 근현대까지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조계사 건립 당시 이종욱 스님은 통도사 경봉 스님에게 분담금 납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붓글씨로 쓴 편지에 담아 전했습니다. 30대 중반부터 붓을 잡아온 경봉 스님은 만해, 하남, 망공 스님 등의 고승들과 서신을 교환했으며 스님의 글씨는 선필 혹은 도필로 불릴 정도로 빼어났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선사들이 깨달음을 전하는 시와 그 수단인 서화를 일치한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경봉 스님의 상자로 동국대 명예교수이자 이사인 법산 스님은 선사들에게 서예는 깨달음을 전하는 교화 방편의 수단이었기에 늘 묵향과 함께했다고 전했습니다. 옛날에 스님들은 붓글씨로 주로 썼고 의록이라는 게 전부 스님들이 붓으로 잘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남긴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제 글씨를 붓글씨를 쓴다는 것은 일상적인 요새 컴퓨터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경봉 스님의 글씨는 선필 혹은 도필이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마치 글씨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교이고 마음은 선이며 서예로 이를 전했습니다. 불교와 밀접한 정신문명의 한 축이었던 서예가 서예 진흥법을 통해 다시금 사회를 밝히는 문화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제5교구 본사 속리산 법주사가 하한거정진을 다짐하는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선덕 함주 스님을 법사로 진행된 포살법회에서 5교구 본말사 스님 200여 명은 법망경 보살계본을 독송하며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중생계도에 나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모든 스님네들과 우바세와 우바이들은 도를 얻기 위하여 일심으로 부지런히 정진하라. 포살법회는 승가공동체 구성원들이 특정 장소에서 함께 조문을 읽으며 계율을 잘 지켰는지 반성하고 참여하는 법회입니다. 때이른 여름 전국 곳곳에서 불교계의 다채로운 문화축제가 선보일 예정이어서 불자와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뮤지컬 공연과 연극, 불교 전통의식을 주제로 한 음악의 향연 등 축제 프로그램들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어 문화 포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뜨거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의 다양한 문화축제 프로그램들이 불자와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전통 불교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장복산 자락에 자리한 진해 대광사는 모레인 오는 25일 21번째 청소년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음악회는 대광사 반야참불단을 공연으로 시작해 청소년 댄스팀 에이니즈, 보컬팀 비상구의 무대가 펼쳐지고 걸그룹 페이버릿과 가수 손승연의 공연이 이어집니다. 특히 올해는 뮤지컬 극단 더 퍼스트가 선보이는 뮤지컬 공연이 준비돼 전통 산사에서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불교 문화를 보다 더 쉽게 접하는 계기를 좀 갖게 만들고 싶고요. 직접 청소년들이 참여를 합니다. 자신들의 끼를 한껏 펼치는 어떤 장을 마련해주고자 해마다 청소년을 위한 산사음악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올여름에도 청소년들에게 창의력과 꿈을 심어주고 자신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행사들이 각 사찰에서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적인 불교 전통의식 천도제를 주제로 한 불교음악의 향연도 펼쳐집니다. 노래하는 수행자, 문화 공양주로 불리는 영덕 기원정사 주지 자명스님은 다음 달 16일 오후 5시에 서울 양재동 덕케이 아츠홀에서 땡큐 붓다 콘서트 천도제 니르바나를 개최합니다. 반야심경을 국악으로도 재해석을 해봤고 또 우리 현대 예술의 여러 가지 퍼포먼스 장치들을 총집결을 시켜가지고 그 땅에서 지내던 천도제를 큰 무대에서 장엄하고 웅장하게 천도제를 재현을 하는 내심 역대급 무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번 공연은 전통 불교의식을 명상음악으로 승화시키고 국악과 무용, 현대음악 등이 어우러진 역대급 불교문화 공연의 현장이 될 것이라고 자명스님이 밝혔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불교음악과 국악의 대가인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 원장과 힐링 멘토 마가스님, 범패 법음의 대가 범진스님, 치유명상음악가 태연스님과 대법고 퍼포먼스의 1인자 고금스님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지난해 BBS 불교방송 찬불동요제에서 대상을 받은 김보민, 윤서영 어린이도 출연해 아름다운 동심의 선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연극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대 간 소통도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불교계 복지시설 서울 종로 노인복지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5일까지 복지관 4층 종로 마루홀에서 세대를 뛰어넘는 공간 프로젝트 제3회 서울 시니어 연극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연극제에는 60세 이상 배우가 포함된 아마추어 연극팀들이 무대에 올라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다양한 연기를 통해 청춘 못지않은 열정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서울 도선사가 조계종단의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도선사 주지 도서스님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승가교육진흥기금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도서스님은 도선사 중흥조인 청담대종사가 생전 교육과 복지불사를 강조했다면서 승가교육 발전에 적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행스님은 도선사가 여러 가지로 큰 일을 많이 해줘 불교 홍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종단의 교육불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도선사가 기부한 1억 원은 조계종의 공익기부법인 아름다운 동행에 지정 기탁됐으며 지금까지 총 2억 원이 모아졌다고 아름다운 동행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조계종 포교원 청년대학생 전법단과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는 모레 오전 11시 조계사 관음전에서 단장 무각스님을 계사로 청년 대학생 불자 합동 수계법회를 봉행합니다. 이번 법회는 청년 불자들의 계율 실천의식 함양과 꾸준한 실행 활동을 돕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토요일 법회는 3귀의 반야심경에 이어 격려사, 수계식, 사홍서원,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울 신촌 지역에 위치한 세 군데 대학 불교학생회가 최근 매달 연합법회를 열어 캠퍼스 포교에 새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세 군데 대학 불교학생회 이 같은 새로운 시도를 대한불교진흥원이 적극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연합법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등 서울 신촌 지역에 위치한 3개 대학 불교 동아리 학생들이 문화공간 숨도에서 연합법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매달 한 번씩, 이번이 3번째로 청년 대학생들이 심신을 돌아보며 친교와 더불어 불자로서의 정체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날은 가톨릭 신부로 불교학을 전공한 서명원 전 서강대 종교학과 교수를 초청해 청년 시절과 의대 진학, 수도원 생활, 불교 입문 등 개인적인 경험담을 듣고 삶의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도 벌였습니다. 한국 불교를 배우기 위해 한국에 정착하게 됐다는 서 교수는 대부분의 종교가 죽음을 극복하는 나름의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죽음과 죽음 이후보다는 지금 이곳의 삶을 화두로 정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늘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여주셔요. 호기심이 굉장히 많으셔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구나.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계속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진짜 인상이 깊습니다. 격이 없는 토론을 펼친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 겸손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 당신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고 뭐 수행을 한다든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한다든지 그런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번갈아 법회를 주관하고 있는 각 학교 불교 동아리들은 앞으로도 청년 대학생들이 불교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연합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자주 보다 보니까 친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하려는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템플스테이도 같이 가보면 어떨까, 봉사활동도 한번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들게 되더라고요. 친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점점 더 새로운 것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 청년들의 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문화공간 숨도 측은 법회 장소 제공 등 청년 불교 활성화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와 총동문회 측이 지회 활성화 방안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지역 지회들이 자체적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어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석영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는 인간은 기적과도 같은 우주의 산물이자 주인이라며 이른바 빅뱅 우주론의 인문학적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한불교진흥원이 다보원에서 마련한 5월 화요 열린 강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석영 교수는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알맞은 조건을 갖춘 행성은 주변 100만 개 가운데 1개 있을까 말까한 정도라며 인간의 존귀함을 설명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다 필요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 말고 또 하나 생명체가 있을 수도 있겠죠. 몇 개 더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주의 산물이고 우리가 주인이라는 것을 바꿀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석영 교수는 미국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내 주요 연구원과 영국 옥스퍼드대 물리학 교수를 거쳐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국제적인 협업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미디어 시장을 비롯해 방송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특히 유튜브가 대세인데요. 1인 미디어 특별관을 비롯해 세계적 수준의 방송 관련 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바 국제 방송음향 조명 기기전이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현장을 권송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공지능 AI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로봇이 고화질 영상을 촬영합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센서가 기록하고 가상현실 VR로 아이돌 공연을 감상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방송 관련 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바 2019 국제방송 음향 조명기기 전시회가 나흘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이 옛날 아날로그 시대를 이제 뒤엎고 디지털 시대에서는 많은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서 방송 기술에 관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미디어 선택을 만나다 주제의 이번 전시회에는 모두 35개국에서 906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형식의 뉴미디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소업체지만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을 4K로 이렇게 유럽에 중계를 했다는 우리 중소기업의 말을 듣고 우리가 과연 정부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이게 지원을 그동안에 좀 해왔던가 하는 반성도. 세계 각국의 미디어 업계에서는 방송산업뿐 아니라 스마트 기술과 UHD, 4K 등 장비 만여 점을 선보이며 미래 방송과 혁신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최신 장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1인 방송 미디어 특별관입니다. 이처럼 관객들이 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인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아서 왔는데 편리한 장비나 음향 장비 이런 것들 다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확실히 그동안 그냥 학교에서 공부할 때만 봤던 기계들 실제 보고 하니까 좀 더 견문이 넓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신기하고 그러네요. 특히 1인 미디어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모바일 콘텐츠의 소비가 증가하는 트렌드에 발맞춘 1인 방송 맞춤형 장비들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정부는 지상파 UHD 방송에 이어 세계 최초의 5G 상용화에 맞춰 다양한 방식의 방송 시스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방송의 미래 또 우리 방송 시장이 훨씬 더 글로벌로 펼쳐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같이 방송사와 또 시장과 같이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소통하고. 최신 미디어 소비 트렌드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코바 전시회는 모레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제주 대각사가 지역 장애인과 어르신들에게 자비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대각사 주지 관종 스님은 신장장애인 주간보호센터와 한울주간활동센터 등 지역복지시설 6곳에 백미 50포대씩 총 300포대를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대각사 관종 스님께서 쌀 300포를 우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를 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기부된 쌀은 우리 어려운 이웃과 기관에게 배분해서 좋은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각사는 이달 들어 제주해병구여단 군법당 해봉사와 특전사령부 제주훈련장, 동부경찰서 전투경찰대에 간식을 전했고 어버이날엔 대정읍 신도리 마을회관 경로잔치에 3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지원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이 주최한 화요강좌에 강사로 나선 이석영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교수는 서구의 많은 과학자들이 광활한 우주를 탐구하면서 윤회와 인과 등 불교 사상에 심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류는 지구를 필요로 했고 지구는 태양계를 필요로 했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를 필요로 했고 우리 은하는 우주 전체를 필요로 했다는 이 교수의 마무리 말은 이를 대변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적 같은 필연 속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말은 어느 곳에서든지 주인공으로 살아가라는 임재록의 수처작주 입처 계진을 떠오르게 합니다. 네, 이상으로 5월 23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